지난달까지 신입 3명 나갔어요. 선배 견디기 힘들다고. 요즘 애들 약해 빠져가지고 그래. 저 진짜 이혼팀 신입 맞나요? Congrats! 이혼이 천직인 스타 변호사 차은경과 딱 봐도 외도네. 이혼은 처음인 신입 변호사 한유리. 미친 거 아니야? 두 사람의 화끈한 워메스가 기대되는 휴먼 법정 오피스 드라마. 저만 믿으세요. 저만 믿으세요?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선 안 되죠. 혼내줘야죠. 마음에 드는데?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이혼 쇼를 보여주자. 제대로 해보자고. 김수성과 함께하는 금토 드라마 굿 파트너 몰아보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요? 카리스마 뿜으며 등장하는 그녀. 차은경 변호사다! 이혼계의 스타 변호사 차은경. K그룹 장녀 박소연이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1,500억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세기의 이혼이라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변호인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 분할과 위자료 액수 그 자체보다는 저는 그저 늘 하던 대로 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이 첫 출근인 신입 변호사. 15층으로 오랬는데 이혼 전문팀? 기업팀은 13층인데? 그녀의 소속은 이혼 전문팀 신입이죠? 네? 나는 그 전은호 변호사. 변호사님 올라오신답니다. 응, 오셨네. 그것도 정확히 차은경의 이혼팀에 배정받은 신입 변호사 한유리. 안녕하세요. 한유리입니다. 사무실에 한유리는 없어요. 한유리 변호사만 있지. 시작부터 날카로운 지적. 한시라도 빨리 도망을. 죄송하지만 저는 13층 기업팀에서 면접을 받고 일지망에 기업팀을 썼는데 이혼 변호사가 되기 싫었던 유리. 면접은 통합으로 보고 배정은 우리 몫이에요. 합격자 중 4명은 기업팀, 1명은 이혼팀 배정됐어요. 왜 저만... 그녀가 이혼팀에 배정된 이유는 이혼 사건은 대부분 의뢰인의 하소연을 들어주는데 많은 시간을 뺏긴다고 들었습니다. 감히 이혼 변호사를 무시한 유리. 아직도 이혼 변호사의 일이 하소연이나 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렇다면 차은경 픽? 혹시 그때 제 말 때문에 일부러 저를 이혼팀에 배정하신 건가요?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요? 이혼팀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혼팀에서 실적을 내요. 화끈한 제안을 하는 은경. 앞으로 10건 연달아 승소하면 팀 이동 의견 대표님께 올려줄게요. 황당하지만 희망이 생긴 유리. 10건 승소하면 기업팀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니까. 어리바리 정신 못 차리는 신입에게 날리는 차은경의 한마디. 일 시작 안 하십니까? 한유리 변호사? 신입 변호사의 첫 번째 사건은 박종신님? 딱 봐도 외도네. 설득해서 적당히 합의로 끝내세요. 외도가 아닐 수도... 얼굴에 결핍이 보여.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깔끔한 옷차림, 자연스러운 터치. 적당한 친절함, 딱 외도 재질이잖아. 그야말로 이혼 전문가. 와이프한테 소장 받아오셨네. 아들은 꾸역꾸역 증인하라고 데리고 왔고.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잘 해보세요. 차은경 말대로 정말 외도일까요? 진짜? 외도네. 아닙니다. 억울한 의뢰인. 저 와이프 말고 다른 여자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일편단심. 바람 피신 적 없다는 거죠? 소장에 보면 딱히 증거가 안 붙어 있긴 하네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있을 수가 없죠. 바람을 핀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건 아내의 모함? 그럼 피고 2로 적혀져 있는 장은지라는 여자는 누군가요?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와이프가 의부증이 있습니다. 의부증이 의심되는 충격적인 증언. 야, 이 연놈들 어딨어?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대표님 지금 창고에서 재고 파악 중이시. 폭주하는 사모님. 니네 아주 다 한 통 속이지? 그대로 남편을 향해 돌격. 야, 언제 왔어? 아유, 여긴! 야, 장대리 어딨어? 장대리 어디? 외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들어온 사람 안 치워? 열심히 일하고 있던 남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의심했다. 박종식 님도 이혼 원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 이혼 안 합니다. 의외의 대답. 좀 아픈 사람이긴 하지만 제 첫사랑이고 아내 바보? 민준이 엄마예요.
가정 지켜야죠. 소장에 외도 증거가 없어서 이혼 사유가 부족해요. 원하시는 대로 기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기각시켜 주시는 거죠? 저만 믿으세요. 저만 믿으세요? 전문직 가진 사람은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걸고 나만 믿어라. 변호사가 누군가의 인생을 놓고 나만 믿어라. 우리가 뭐 신입니까? 그것도 신입 변호사 주제에? 유리도 할 말은 있습니다. 원고가 의부증이 심했다고 해요. 바람핀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 자기 남편, 자기 와이프 다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설마 그 말을 믿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아빠 말이 맞아요. 엄마가 의심이 좀 심해요. 아들이 그렇다고 하니까요. 원피고의 결혼 생활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니까. 자식이라고 다 알 수는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피고가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걸로 보이는데. 변호사님, 저는 외도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각시키겠습니다. 남편이 바람피는 건 와이프가 무조건 알게 돼 있어. 모든 감각으로 알아. 너무 잘 아는 은경.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 못한 사람들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 증거는 증거도 전혀 없이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판장님, 오늘 오전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만 피고 측에서 아직 확인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기습 증거 제출. 상대 측이 제출한 메시지에는 망치간 단어가 가득했는데 예상했던 은경과 달리 유리는 황당 그 자체. 장숙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저 초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제정신이 아니고. 피고 측 대리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판장님, 위의 증거는 저도 처음 보는 것들이라. 점점 불안해지는 유리. 이때 생각난 은경의 팁. 판사가 묻는데 대답이 막히면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한마디면 돼요. 다음 기회까지 답변 제출하겠습니다. 첫 재판부터 개박살.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증거 없을 거라면서요? 외도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남자의 반응은 이 와중에 웃는다? 도대체 다들 무슨 불손한 생각으로 이게 바람핀 증거라는 건지 참. 시옷! 석식이요. 석시... 뭐... 기막힌 추리력. 키읔 디귿은요? 카드요. 법인 카드. 그럼 이응 리을 최고였다는. 음료요. 거기가 없어서. 뻔뻔한 불륜납? 재판부에서 그 말을 믿을 것 같으세요? 웃는 거냐 비웃는 거냐? 박종식이 외도 재질이면 너는 나쁜 년 재질이야. 아니 그냥 그렇게 변론을 해. 오 변호사보다 낫다. 이참에 신입 변호사 스카우트 할까 봐. 대놓고 유리를 놀리는 은경. 진짜로 이렇게 변론을 해요? 석식의 법인카드 가져와라. 저번에 마신 음료가 최고였다 이렇게요? 한변, 우리는 대리인이야. 당사자가 죽어도 아니라고 하면은 원하는 방향대로 주장해주면 돼. 무너지는 유리의 도덕관념. 아무리 그래도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해. 한변 기업팀 가고 싶다며. 이 사건은 기각시키는 게 승소니까 밀어붙여. 변호사에게는 승소가 중요할 뿐이죠. 결국 카드와 음료로 대응하는 유리. 재판장은 비웃음으로 가득한데 정말입니까? 키역 디귿 시옷이 카드로 석식하자는 뜻이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네, 재판장님. 끝까지 우겨야 합니다. 재판장님, 그게 사실이라면 굳이 초성을 쓸 이유가 있을까요? 날카로운 지적. 초성을 쓴다는 건 민망한 단어를 명시적으로 쓰기 불편해서인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대로 밀리면 집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해서 그것이 팩트입니까? 현명하게 대처하는 유리. 저희는 원고의 의부증에 대한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유리의 카드는 처자식 몰래 숨겨둔 돈으로 백이나 몇 개 던져줬겠지. 딱 봐도 어리던데 변호사라고 뭐 돈 있나? 가방에 홀라당한 거지. 얼마 전 자신까지 불륜녀로 취급했던 아내. 저기요,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네, 미안합니다. 걸레 같은 의뢰인에 더러운 변호사가 아주 쌍쌍으로 만났네. 위의 증거를
변호사와의 관계조차 의심할 만큼 의부증이 심각하다는 취지의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제대로 한 방을 날린 유리. 다른 증거 띄워주세요. 또 다른 증거는 아들의 진술서. 보다시피 원고는 자녀를 자신의 심부름센터처럼 이용하였습니다. 자녀를 직접 만나보니 그로 인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승기를 잡은 듯하지만 재판장님, 피고 1이 아들 박민준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 그럴 줄 알았지. 아빠한테 돈 받고 가짜로 써준 거에 저 진술서. 3천만 원에 넘어간 아들. 3천만 원은 무슨 명목으로 지급한 거죠? 한유리의 위기 대처법. 용돈입니다. 은경마저 당황시킨 변론. 용돈을 3천만 원이나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피고는 이 가정이 유지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혹시 이혼 판결이 날 경우도 대비해야 했습니다. 부모 잘못으로 가슴에 대못이 박혀 지낼 자녀에게 작은 방이라도 하나 얻으라고 준 돈입니다. 듣다 보니 그럴 수도 있는 상황.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아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는 것은 억지입니다. 이번엔 좀 낫네. 그렇게 마지막 쐐기를 박습니다. 3천만 원 쳐받고 진술서를 써?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한테 이래. 너 미쳤어? 그때 나타난 남편. 뭐야?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바빠서 재판 못 온다더니.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고. 야, 솔직히 말해. 니들 붙어 먹었지? 당장 사과하세요. 사과는 네가 해야지. 자판기처럼 돈만 먹으면 거짓말 술술 찍어내서 남의 인생 망치고 다니는 네가! 그야말로 폭주. 이렇게 막 나가시니까 가족들이 등을 돌리죠. 뭐? 그만들 좀 하세요. 지긋지긋하다고 20년 동안 한 게 모자라. 제발 좀. 그 사이에서 가장 상처받은 건 아들입니다. 어린 변호사 따위가 뭘 알아. 저 인간 민준이 5살 때부터 벌써 6번째 바람이야. 진짜 바람 상습범? 내가! 억울함을 담아 피터하듯 말하는 아내. 매번 다른 여자랑 우리 집 안방에서 그 짓거리 하는 거 다 봤다고. 하지만 흔들림 없는 남편. 무슨 소리야? 그거 다 오해라니까. 취하고 잘 살아봅시다. 아내가 이토록 바라는 건 그럼 인정하라고 안 할 테니 이혼이라도 해줘. 그저 자유뿐. 나 달라고 나쁜 새끼야. 결국 재판의 결과는 졌어. 재산 분할도 못 받고 그 새끼 소송 비용까지 내가 다 물어내야 된대. 이런 법이 어딨어 세상 천지에. 한편 유리는 승소 소식을 전하려는데 여보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 박종식 씨 폰 아닌가요? 자기야. 자기 변호사. 박종식을 자기라 부르는 여자. 판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소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내의 증언대로 상습적 불남이었던 의뢰인. 재판에서 이겼지만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유리는 허망한 마음에 사무실을 찾는데 첫 승소 축하드려요. 다시 보는 판결문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가 제출한 피고 1과 피고 2가 나눈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와 피고 1이 애정과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 앞에서 진실과 사실은 다릅니다. 답답함에 심신 안정실로 향한 유리. 이상한 소리에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어둠 속에서 유리가 목격한 건 심신 안정실에서 심신을 흥분시키고 있던 두 사람.
그런데 이 남자는 우리 사무실에 의사도 있어요? 몰랐어? 차 변호사님 남편분이야. 의료 자문. 차은경의 남편 김지상. 때마침 들어오신다. 저분이야, 저분. 차 변호사님 남편분. 누가 봐도 완벽한 부부였던 두 사람이 사실은 쇼인도 부부였다는 걸 목격한 유리. 그때 한변? 이 목소리는 변호사님! 숨막히는 위기의 순간 변호사님, 이 시간에 왜 오셨어요? 기록 가지러 왔다가 한변방에 불이 켜져 있길래. 아무도 없을 때 저 사무실 투어 좀 해봤어요. 그래. 은경이 모르게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유리. 다음 날 상담 예약하신 김민정, 김준희 씨 로비에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은경의 눈에 띈 건 한유리 변호사 올라오라고 해줘요? 은경을 찾아온 VIP 의뢰인. 그들의 사연은 처음엔 의심조차 안 했어요. 아니 우리 이거 더 사가서 주인이랑 캠핑 갈 때 좀 챙겨갈까? 너무 좋은데? 준인의 가족과 캠핑을 가기로 한 민정네. 자기가 주인애가 저 소개 안 해줬으면 어쩔 뻔했어. 애들끼리도 너무 좋아하고 와이프 중학교 동창이라 인연이 이렇게 깊어질 줄은. 지극히 다정한 남편. 그런데 그때 민정의 눈에 보이는 건 그런데 그냥 손자국이. 한편 준인의 선 그때 알았어야 됐는데 제 와이프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그놈을 보고도 민석이 형! 당황하는 민석. 아무 의심조차 안 했거든요. 나 잠들었나 봐.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병신같이 그렇게 주말마다 계속 캠핑을 다녔어요. 악마 같은 것들. 불안한 기운이 도는 야심한 밤 물 너무 많이 마셨네. 화장실로 향하던 민정이 발견한 건 동창의 아내와 남편의 아찔한 행각. 지옥이 여기인가 싶더라고요. 그 연놈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그 손가락이 진짜 그년 손가락일 줄이야. 결국 동창생 아내와 남편이 나란히 법정에 서는데 영상 띄워주세요. 블랙박스에 담긴 내용은 더 과간입니다. 집에 뭐라고 하고 나왔어? 운동하고 온다고 했지 뭐. 아유, 식상해. 좀 다양하게 핑계를 대야지. 그러다 의심받는다. 운동 맞잖아. 맞긴 하네. 아주 좋아 죽는 사람이 아닌 것들. 여기 우리 저번에 왔던 데 아니야? 너무 많이 다녔더니 헷갈려. 누가 봐도 확실한 증거. 피고 측 외도를 인정하십니까? 두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것은 사실입니다만 친한 친구로 지냈을 뿐 성관계는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관계까지 입증되어야 불법 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 1, 2가 연인으로 지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갑자기 잡혀가는 남자. 저희 사랑하는 사이 맞습니다. 난데없는 사랑 고백. 뻔뻔한데 당당하기까지. 고개 들어. 우리가 뭐 죄졌어. 앉으세요. 재판장님, 방금 건 피고 진술주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행위 인정하였습니다. 예, 뭐 기재하세요. 싸가지 불륜남. 판사님께서 외도라고 명명하신다면 맞겠지만 저희는 진심을 다해서 만났기 때문에 부끄러울 건 없습니다. 듣는 사람이 더 부끄러운 상황. 저 피고 1인 최미진 씨도 같은 입장이시라면 변론 기일 더 진행할 필요 없이 조정 기일 잡아서 바로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네, 저도 합의로 좋게 마무리되길 원합니다. 이혼 합의는 하겠지만 양육권은 못합니다. 제가 키웁니다. 본인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는 박민석 씨 와이프가 청구한 사건 할 때 다시 이야기하시고요. 그러니까 승우. 준이 아들 승우. 승우를 제가 키우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준인의 아이까지 불륜남이 키우겠다는 것. 피고 1의 입장도 같습니까? 불륜을 저질러 놓고 아이까지 키우겠다는 둘. 네, 이 사람과 애들 같이 키우고 싶어요. 합의를 위한 조정이 열리는데 저 양육권 제가 가져갈 거예요. 시작부터 뻔뻔.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의 아빠랑 외도를 저지르시고 양육권을 가져가시겠다뇨? 뻔뻔하게 우리 승우 얼굴 보면서 살 수 있어? 승우 내가 다 키웠어. 승우 나 없으면 못 살아. 너가 승우 없으면 못 사는 거겠지. 한치 양보 없는 이때 잠시만요. 제가 가져온 합의 안 들어보시죠? 불륜남의 제안은 박민석 씨는 아이들 셋, 즉 모두의 아이들을
본인이 키우길 원하십니다. 야, 내 새끼를 네가 왜 키워? 자. 대신 박민석 씨가 재산의 약 30%인 20억을 원고 김민정에게 지급하고 원고 김준희와 피고 최미진 간의 재산 분할도 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생각보다 더 파격적인 조건. 돈으로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 야, 뭐 애들을 뭐 돈으로 사겠다 이거냐? 야, 너 또라이인 줄은 알았는데 너 생각보다 더 새끼였구나. 난데없는 플렉스에 단단히 화가 난 유리. 이모 삼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엄마 아빠가 되는 게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 안 합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당신 평생 걸려도 20억 못 벌어. 치열해지는 조정. 일단 갑작스러운 제안 주신 거니 저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며칠만 주시면 답을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재산 분할 줘야 되는 게 있으면 줄게요. 저는 그 새끼 자기 죄 돈으로 덮고 플렉스 하는데 놀아날 생각 없거든요. 유리가 생각하는 아빠의 모습. 잘 생각하셨어요. 양육권 끝까지 싸우시고 판결문에 딱 외도 남겨서 평생 아주 낙인을 찍어줘야죠. 하지만 차은경은 양육권은 엄마한테 지정될 것 같은데 선심 쓰듯 미리 양보해서 돈이라도 아끼시는 게 실속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변호사님이라면 남편이 바람났는데 판결받기 싫어서 대충 돈으로 떼우려고 하면 그게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죠. 뭐 1억이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20억은 다를 것 같은데. 김민정 씨? 민정의 선택은 저 그냥 쓰레기 될게요. 야. 돈과 자녀를 맞바꾸실 건가요? 20억이잖아요. 박민석은 그 돈을 내므로써 자기 죄를 씻었다고 정당화할 거예요. 변호사님은 능력 있으니까 그런 말 하죠. 우리 애들 영어 유치원 다니고 명품 입히고 그렇게 키웠어요. 저 따라가면 그렇게 못 해줘요. 하나도 아니고 둘을. 현실은 냉정한 법. 못 키워요. 물러서지 않는 유리. 능력 없는 엄마여도 아이는 엄마랑 살길 원하지 내연녀랑 살길 원하진 않을 거예요. 애들끼리 워낙 서로 좋아하고 매일 캠핑한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지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슬픈 합리화. 말도 안 되는 합리화하지 마. 그럼 그 새끼는 하나도 잃는 게 없잖아 지금. 은경의 생각은 다릅니다. 박민석이 잃는 게 없다고요? 돈 20억을 잃어요. 박민석은 와이프도 가정도 돈 20억도 잃은 여기서 가장 많은 걸 잃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기는 겁니다. 반격에 나선 유리. 아이들이 나중에 아버지는 자기들을 끝까지 책임진 사람, 엄마는 떠나버린 사람으로 기억할지도 모르죠. 유리의 생각엔 민정이 가장 많이 잃은 사람입니다. 한유리 변호사, 한경이 왜 여기서 평가를 해? 선 넘었잖아? 사과드려요. 죄송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 그랬습니다. 힘겨운 고민을 끝낸 두 사람의 선택은 그 원고 측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김민정 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륜남의 파격적인 제안을 선택한 아빠와 엄마. 이제 남남입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우리 애기 잘 키워줘. 가슴 절절한 아빠의 마음. 갑자기 왜 아빠랑 같이 안 사냐고 하면 돈 더 많이 벌어야 돼서. 또 잘못한 거 애한테 절대 말하지 마. 알았지? 뒤늦게라도 꼭 전해야 할 한마디. 미안해.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행복한 날들이 처참한 지금으로 바뀌는 시작점은 언제부터였을까? 순수했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유리. 저는 아직도 그 아이들이 다 같이 사는 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요. 왜 순진하게 그 말에 꽂혀서 그래?
사실 은경은 알고 있죠. 둘이 정말 합칠 것 같아? 내연남 내연녀들은 다 법원에서 그렇게 말해. 미래를 함께 할 거라고. 뭐 그렇게 하면 좀 덜 지저분해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안 합칠 테니까 두고 봐. 그래도 김민정 씨는 아이들을 뺏겼잖아요. 은경이 생각하는 팩트는 뺏긴 게 아니라 맡긴 거지. 갑자기 부자가 된 엄마. 면접 교섭하면서 자주 만나다 보면 슬슬 엄마한테 가서 산다고 하게 돼 있어. 아빠한테 전화해줘. 박민석도 지금이야 정당성 획득하느라 저러지. 곧 다시 바빠질 텐데 애들 보내고 싶어질걸? 엄마 집에서 며칠 더 자고 와. 김민정은 결국 부동산도 생기고 애들도 다시 데려오게 될 거야. 이건 완전한 승소야. 한편 유리를 찾아온 사람. 변호사님, 죄송한데 차 변호사님하고 같이 계셨죠? 퇴근하셨는데 왜요? 아니에요. 뭔가 좀 이상한 느낌. 거기다 저 옷은 바로 그 불륜녀의 옷. 내연 남녀들은 항상 주변에 있습니다. 불륜녀는 바로 차은경이 빚었던 것. 고심 끝에 은경을 찾아간 유리. 지금 이 시간에 집 앞까지 와서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니? 진짜 가고 싶었는데. 그래 해. 얼른 해. 어? 나 지금 어디 가봐야 돼. 빨리. 변호사님 남편분 다른 여자 있어요. 충격적인 폭로. 하지만 그래서? 남편분이 바람을 피고 계시다고요. 알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은경. 더 놀라운 건 그럼 그 상대가 누군지도 알아. 최사라. 은경의 남편이 의학 자문으로 오게 된 그날부터 이미 눈이 맞은 두 사람.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의료 자문을 하시게 된 거예요? 뭐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보지 않겠어요? 하지만 지상이 보낸 눈빛은 그리고 뭐야? 이런 기능도 있어? 이거 뭐지? 나도. 발신인 최 원장. 어디야? 외도의 발견은 주로 어디야로 시작합니다. 어디야라는 말이 참 별뜻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일상을 나누는 사람들끼리만 쓰는 아주 친밀한 말이거든요. 누구야? 저 우리 병원장이지 뭐. 점심시간 지났는데 안 들어오니까. 물증만 없을 뿐 심증은 점점 확실해지는데. 설아 씨, 요새 법원만 가면 왜 이렇게 안 들어와요? 죄송합니다. 나가봐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못 잡았을 때는 모르는 척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절대로 증거 채집 과정에서는 알고 있는 티를 내시면 안 됩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참으세요. 제 휴대폰 당신한테 있어? 어제 박물관 갔을 때 내 차에 놓고 내렸더라고. 잘 챙겼어야지. 주말 이틀 내내 제이 얼굴 한 번 못 본 사람이 할 소리야. 오전에 로펌 사무실에 놓고 나왔어. 당신이 그걸 좀 갖다 주던가. 알았어. 그리고 결국 남편의 사무실에서 수상한 택배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균열들이 퍼즐처럼 한 번에 연결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차은경의 남편과 비서의 웨딩 사진. 이런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알려주시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은 이성적으로 행동하세요.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짓은 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 제이 휴대폰 갖다 줬어? 계속 상담 잡혀 있어서 못 갖다 줘. 바빠. 천하의 차은경도 폭발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배우자의 외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디 평정심을 잃지 마시고 고통의 터널을 잘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님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 남의 집 앞에 밤에 찾아와서 뭐하니? 아니, 저는 변호사님이 모르시는 줄 알고.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너무나도 침착해 보이는 은경. 이혼 안 하시려고요?
그래, 안 해. 그렇다는 건 안 할 거니까 한 변도 호들갑 떨 거 없어. 흥분하는 정의의 사도.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그냥 둬요? 저라면 지금 당장 소장 넣고 사무실이고 언론이고 다 떠들썩하게 해버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뭔데?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고 뭐 위자료 꼴랑 2천만 원 받으면 해결되는 일이야? 그래도 변호사님이랑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배신을 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 바람. 더 이상 범죄도 아닌 그게 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유리. 괜찮으시다는 건가요? 회사랑 집이 이렇게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고 나 걔네들 필요해. 회사랑 집 말고 그 조건에 빠지는 것 하나. 변호사님 인생은요? 은경이라는 사람의 삶. 하지만 회사랑 집이 내 인생이야. 한편 유리를 찾아온 의뢰인. 들어오세요. 녹취요? 네. 녹취 안 하시면 아버님이 술만 마시면 폭언한다는 걸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 어떻게 녹취를 해요? 그거 나쁜 거잖아요. 난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정말 이혼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빠가 엄마한테 잘해주는 편이긴 하잖아. 술을 끊는 생각이 없으니 문제지. 엄마 이제 좀 그만해. 네 아빠잖아. 이거 너 시집갈 때 아빠 손에 잡고 들어가야지. 나 때문이라는 말 좀 그만해. 그거 다 핑계야. 그럼 나 결혼하면 이혼할 거야? 자, 두 분은 조금 진정하시고 두려움만 남은 결혼 생활 정리하시죠. 나야 그 사람 없이도 살겠지만 그 인간은 나 없으면은 혼자서 밥 안 칠 줄도 몰라. 아이고, 아유, 안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지 않지. 컵라면만 처먹다가 병 걸려 뒤지겠지. 망설이는 의뢰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방법은 재산 분할하시면 반 뚝 가져오실 수 있고, 그리고 하루 종일 옆에서 막 욕하고 무시하는 사람 없으니 마음도 편해지실 거고. 다시 이혼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의뢰인. 정말 그럴까? 제가 용기 내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어머님이 결정 못하실 것 같아서 따님하고. 어머님? 어머님 아니고 박진숙 씨. 한유리 변호사가 박진숙 씨 딸은 아니잖아. 그래도 딸이 수임료 내줄 거라는 건 캐치해서 다행이야.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키이긴 하니까. 돈보다는 마음의 키가 딸이라서요. 그렇게 희생하고도 가족을 버리는 것 같은 죄책감. 그 감정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은 자식뿐이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 제가 옆에서 계속 케어해드리면 정신 다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저만 믿으세요 했어? 저만. 따라오세요. 뭐 정의의 사도야? 이혼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혼에 자격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있지. 박진숙 씨 같은 스타일은 재산 분할 수십억을 받더라도 약해 빠져서 절대 혼자 못 살걸? 때마침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찾아온 박진숙 씨. 그 인간 나 없으면은 늙고 병들어서 똥 닦아줄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버려도 되는 건지. 또다시 흔들리는 의뢰인. 늙어서 똥 닦아주려고 결혼하셨어요? 행복하려고 하신 거 아닌가요? 딸도 내 편이어서 저 인간 완전히 혼자 될 거야. 본인이 그렇게 만드신 건데요. 그래도 내가 변호사님 만난 얘기만 안 했어도 지금이라도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의 폭력 라이팅. 전 그렇게 불안하시면 제 전화번호 지금 남편분에게 넘겨주시고요. 저 통해서 얘기하라고 하세요. 박진숙 씨는 남편 번호 그냥 차단해버리시고요. 지금 하세요. 용기를 얻은 그녀가 남편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 나 집에 안 들어가. 이제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 해. 아휴, 연락까지 안 되면 아주 그냥 미쳐 날뛸 텐데. 괜찮아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라고 했잖아요. 누구지? 네. 여보세요? 야! 어린 게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먹고 살면 속이 편하냐? 뭐예요? 내가 마누라한테 욕하는 거 봤어? 증거 있어? 아 그리고 내 친구들은 다 가끔씩 지 마누라 한 번씩 패고 그러는데 다들 미안해하지도 않던데? 그야말로 인간 쓰레기. 니들 무고죄로 고소한다? 어디 여자가
따뜻한 밥도 안 차려주고 집을 쳐나가. 씨. 당신 같은 사람 밥 차려줄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잘하셨어야죠. 너 이거 당장 그만 안 두면 확 죽어버린다. 죽여버린다고요? 죽어버린다고. 한편 집 앞에서 최사라를 발견한 유리. 뭐야? 설마 여기 사는 거야? 제 집인 양 같은 오피스텔로 들어가는데 진짜 같은 데네. 유리야. 엄마. 왜? 결국 외나무 다리에서 마주친 두 사람. 그런데 어머니도 됐네요. 아유 그러게요. 좀 보네요. 두 사람은 이미 아는 사이? 저번에 한번 뵀었어요. 저번에 얘기 나누다가 너랑 같은 회사 다니시는 거 알았잖아. 인연이에요, 참. 그러게요. 인연은 무슨? 오늘은 남자친구분이 없으시네요. 훤칠하니 잘생기셨던데. 두 분 다 법 없이도 사시게 생겼어요. 법 있어도 막 살거든요. 오늘은 야근하고 올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은경을 기다리는 충격적인 소식. 전화를 확인하고 달려간 그곳에는 내가 말했잖아. 뒤질지도 모른다고. 변호사님 잘못이 아니잖아. 등 떠밀려서 소장 넣었어? 아유, 지긋지긋해. 이혼도 나같이 박복한 년은 못하는 거지. 나는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 이런 억지가 어딨어. 변호사님은 우리 도와주려고 한 거잖아. 시끄러. 꼴보기 싫어. 가요.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변호사님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그럼. 근데 그거 변호사 잘못 아니야. 그럴까요? 고소장 받고 자살하면 검사 때문이야? 세무서 독촉장 받고 자살하면 세무공무원 때문이야? 아니잖아. 다만 문제는 망설이던 의뢰인을 알량한 사명감, 가짜는 정의감으로 설득해서 이혼 결심하게 한 거. 그거는 안 했어야 돼. 쓴소리 날리는 은경.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건가요? 인격을 좀 분리해봐. 변호사 한유리랑 인간 한유리. 인간 한유리가 한 생각을 변호사 한유리가 그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인격 분리. 한변이 아니라 당사자가 남편을 혼내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어야 해. 은경의 말뜻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이혼 문제인 만큼 남의 일 같지 않은 유리. 한변? 나 나름 위로한 거다? 은경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는지 다시 박진숙을 찾아가는 유리. 안 먹인다고! 먹어야 퇴원을 하지. 내가 왜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왜기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아유. 소송은 그 사람 소송 중에 또 취하한다에 한 표. 취하할게요. 예상 적중. 그지 같은 발전. 내 주제. 이혼은 무슨? 그런 말이 어딨어요. 이혼 그것도 잘난 것들이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일로 제발 남편분이 변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때 아유. 변호사님. 이거. 박진숙님 힘든 일 겪으셨네요. 아유, 변호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이번 일로 남편분이 바뀔 거라는 희망은 갖지 마세요. 100%. 아마 시간 지나면 또 반복될 겁니다. 그지 같은 인간. 본인이 확신이 섰을 때 다시 찾아오세요. 도대체 모르겠는 부부의 세계. 변호사님. 부부는 도대체 뭘까요? 가족이 돼버린 남. 유리는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 세계에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혼팀에서 더 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이혼 사건을 하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명확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박진숙 씨 이혼 못 시켜서 분한 거야? 아니면은 패기 있게 수임했는데 내가 말한 대로 돼서 자존심이 상한 거야? 둘 다 아니고 저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하는 결심입니다. 그래 가. 아주 끝까지 쥐어들어 가. 갈 때 가더라도 꼭 해야 할 말. 그리고 변호사님. 또 뭐? 최 실장님 집에서 원장님 저녁 식사하고 다니세요. 다른 말로 두 집 살림? 아예 같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걸 한변이 어떻게 알아? 저랑 같은 오피스텔 살더라고요. 은경을 향한 유리의 진심은 변호사님, 최 실장님 일 오지랖이 아니라 변호사님 편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나와봐. 그렇게 외면하고 싶었지만 마주하게 된 진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그들. 누가 봐도 사이좋은 진짜 부부 같습니다. 내가 드릴게요. 에이, 할 수 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오래전 은경의 자리였던 그곳. 아이고,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쎄. 누가 들어주세요? 이거. 제일 뒤로 들라 그랬어? 바꿨어? 한때는 자신의 편이었던 남자. 진실을 목격하고 나니 더더욱 복받쳐 오르는 분노. 어느 순간 딱 받아들이는 순간이 오더라. 앞만 보고 가게 되는 순간에. 퇴사 준비를 마친 유리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 장경. 변호사님? 네 알량한 사명감, 가짜는 정의감. 나 그거 좋아. 네? 한변이 내 사건 맡아. 은경이 내민 건 불륜을 입증하는 엄청난 양의 증거들. 지금까지 준비하고 계셨어요? 밥 먹고 하는 게 이 짓인데 증거도 안 모았을까? 이혼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혼 안 하려고 모았던 거야. 증거를 모은 진짜 이유. 알다시피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 못하니까 그 증거들로 이혼 막으려고 했어. 근데 하필이면 눈으로 직접 보셨군요. 안타깝게도 힘드셨죠? 나 차은경이야. 위로는 됐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이혼 쇼를 보여주자. 네? 어차피 법정 재판이나 언론 재판이나 다 증거에 사실관계 끼워 맞추는 쇼잖아. 제대로 해보자. 본격적으로 시작된 은경의 이혼 전쟁. 그 시작은 법원 송달관입니다. 최사라 씨가 누구세요? 네. 사라의 앞으로 전달된 건 소름이 쫙 돋는 증거 가득한 차은경이 보는 이 소장. 차 변호사님 오십니다. 당찬 발걸음으로 출근하는 은경. 사라 씨 내 방으로. 우리 할 얘기 있잖아. 은경이 궁금한 건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생각이야? 네. 소장. 저희는 그냥 뭐? 뭐 사랑한다 이런 소리 하게? 설마? 은경의 날선 공격. 퇴사하겠습니다. 기껏 퇴사? 사라 씨가 이 회사에 애착 많은 거 내가 더 잘 아는데 굳이 안 그래도 돼.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일해. 공과사는 명확하게. 일은 잘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왜? 주도권을 잡은 은경. 이제라도 인정받는 것 같아서 좋아? 제대로 농락당하는 사라.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말을 비우는 은경. 내가 그 대사 나올 줄 알았다. 내연녀들은 꼭 그걸 묻더라. 그게 그렇게 궁금한가 봐. 점점 숨이 막혀오는데 제가 그런 말 들을 이유는 없는 것 같으니까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자기 내연녀 아니었어?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두 분 이미 남 같은 사이였잖아요. 치졸한 변명. 아니 남보다도 못한. 뭐 학원 다니니? 상대는 내연녀 전문가 차은경. 어디서 그렇게 똑같은 대사들을 배워와? 사라에게 은경은 꺾기 힘든 강적입니다. 같은 시각 지상에게도 소장이 전달되는데 이게 뭐야? 어떻게 동시에 받았네. 누가 커플 아니랄까 봐. 무슨 짓을 한 거야? 야 그건 내가 해야 할 말 아니냐?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너도 그게 궁금하구나.
이거 뭐 그런 건가? 그 완전 범죄를 꿈꾸던 범죄자들의 좌절과 분노? 당신 정말 질린다. 내 선택이 맞다는 걸, 당신을 노는 게 맞다는 걸 이렇게 증명해줘서 고맙네. 저기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요. 제 변호사한테 전화하세요. 변호사? 혹시 쪼르르 정우진한테 간 거야? 뭐? 아무리 강한 차은경이라도 견딜 수 없는 절망감. 아무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참습니다. 설상가상 들이닥친 대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최대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변호사이자 방송인 씨. 그녀의 남편과 비서의 외도로 그녀가 소속된 국내 3대 로펌 법무법인 D가 떠들썩하다고 한다. 이혼 변호사의 이혼 사건은 과연 어떻게 될까? 차변! 지금 이거 찌라시 사실입니까? 일부 사실입니다, 대표님. 은경의 핵폭탄급 발언에 술렁이는 사람들. 바로 이때 등장하는 은경의 후배 정우진. 일단 내가 여기 정리해볼 테니까 들어가세요. 정변이 왜? 내일이야? 이혼팀 수익 올리랬더니 이제 내부에서 조달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차 변호사님 대답을 해보시죠! 대표님, 지금 다들 보는 앞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는 은경. 명예훼손 되실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우리 회사 명예는, 내 명예는! 대표를 진정시키는 우진의 한마디. 수습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은경의 버팀목이 되어준 우진 덕분에 한바탕 소란이 정리됩니다. 한편 은경을 찾아온 유리. 근데 왜 하필 저예요? 저 소송 수행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들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생각하지? 알다시피 난 딱히 변호사 필요 없어. 왜냐고? 이혼은 내가 제일 잘하니까. 그럼 왜? 근데 유리를 택한 이유는? 한 변은 필요해. 제가 왜요? 나랑 다르니까. 한 변은 나랑 다른 생각과 시선을 가졌어. 해결 방식도 다르고. 뭐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해두자.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함께 해결할 다음 사건은 주식의 반을 달랍니다. 제가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상장시킨 회사인데요. 원고는 외국 거주 중이네요? 기러기 아빠로 산 지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돈만 죽어라 벌어가지고 생활비 보내고 뉴욕 맨하튼에 아파트까지 얻어줬어요.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 혼인 기간 총 23년 중 13년은 함께 살고 10년은 기러기 아빠였던 거죠? 네, 그죠. 근데 5년 전쯤에 이미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런 내용 합의서로 남기진 않으셨죠? 그걸 남겼어야 되는데. 그들이 남처럼 살았던 이유는? 아니라니까. 의처증이야 뭐야?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인교회 소문 다 퍼졌대. 둘이 맨날 팔짱 끼고 다닌다고. 난 분명 아니라고 말했고 못 믿겠으면 헤어져야지 뭐. 당신이랑 나 끝내자. 진심이야? 이혼하자고? 애들 대학 가려면 몇 년 남았으니까 서류는 그때 가서 정리하고 우리는 미리 헤어지자고. 그래놓고 회사가 상장해버리니 말을 바꾼 거군요. 큰돈이 눈앞에 보이니까 욕심 났겠죠. 부족한 증거만으로 첫 재판에 나서는데 선생님, 이 사건의 피고와 원고는 기러기 부부가 아닙니다. 기러기 부부가 아니면요? 사실상 별거 부부입니다. 기러기 부부는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데 사정상 거주지만 다른 부부이고, 별거 부부는 이미 혼인이 파탄나 따로 살고 있는 사실상 남입니다. 저희 사이 좋은 부부였어요. 다들 기러기 생활 오래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냐고 놀랄 정도였어요. 김세희! 판사님, 저거 다 거짓말입니다. 돈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완전 쇼하는 거라고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혼 소송의 핵심은? 재판장님, 3달 전 피고의 회사가 상장하면서 주식의 가치가 10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을 늘려 피고의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비우는 여자. 그녀가 자신만만한 이유는? 재판장님, 두 사람이 이미 헤어진 관계라고 하기엔 생활비가 쭉, 그것도 꽤나 큰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 심지어 출입국 기록상 2년 전까지 매년 2, 3회씩 미국을 왕래하신 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5년 전부터 남남이다. 별거다.
입증하셔야죠. 입증을. 이대로라면 패소. 다음 기일까지 하겠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아까 상대방 변호사 말 사실이에요? 와이프분에게 돈 보내고 계세요? 예, 당연하죠. 한 달에 2,500 정도 생활비로. 이런 호구. 2,500이나요? 싹 다 끊으세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요? 알아서 살아야죠. 그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또 모자라면 애들한테 손 벌릴 수도 있고. 애들 와이프분에게 생활비 풍족하게 지급하는 거 당연한 거고 맨하튼에 집 사주는 거 당연한 거고 헤어지고 나서도 생활비 수천만 원 보내주는 거 당연한 거 맞습니까? 제가 늘 해오던 거라. 그럼 상장한 회사 주식 반 나눠주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건 다른 얘기죠. 가장으로서 당연한 거랑 헤어지고 나서 회사 상장한 거랑 그게 같습니까? 가장, 책임 그 말에 스스로를 가둬놓고 상대방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끔 20년간 학습시켜놓고 이제 와서 내 주식은 반 못 주겠다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오히려 황당하지 않겠어요?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 가슴 아픈 말. 아니 가장이 아니라는 거 받아들이세요. 누구에게나 헤어짐은 쉽지 않은 법. 이제는 자신의 문제를 맞닥뜨려야 합니다. 전 국민 가십거리 되지 말고 우리끼리 합의해서 끝내. 내가? 굳이? 왜? 합의할 생각 전혀 없는 은경. 그 얼굴 마주하기 싫으니까 당장 변호사부터 선임해. 선임했어. 발빠른 지상. 변호사가 바로 당신 만난다고 한 거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온 거야. 가족이었던 정을 생각해서. 이제 완전 남이라는 얘기. 내가 조언 하나 해줄까? 17년차 변호사 은경의 조언. 커플끼리 같은 변호사 쓰는 거 판사가 보기에는 조금 그래. 변호사까지 같이 쓰면 꼭 한 쌍의 바퀴벌레 같잖니? 제대로 한 방 킥. 당신은 안 다칠 것 같아? 협박까지? 제법인데? 나야 뭐 잠깐 욕먹고 일상생활 잘해 나가겠지. 근데 얼굴이 알려진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어떤 엄마였는지 내가 다 까발리면 당신 괜찮겠어? 하지만 상대는 슈퍼 베테랑 이용 변호사. 뭐 얼마든지 김지상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서 지금 소송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야? 제이 생각 안 해? 작전 변경. 다시 자식 얘기를 꺼내는데. 그러고도 엄마야? 네가 제이 엄마 자격이 있어. 네가 자격을 얘기해? 제이 생각은 이렇게 되기 전에 네가 먼저 했어야지. 제이에게 잘못한 건 은경뿐은 아니었죠. 저기요 김지상 씨? 똑똑히 들어. 내 앞에서 다시는 내 딸 이름 그 입에 올리지 마. 이제는 그저 바람핀 아빠입니다. 그리고 합의 따위는 없어. 대응 잘해서 제대로 싸워. 알았어? 절대 굽히지 않는 은경. 당신 내가 후회하게 해줄게. 부부에서 적이 된 두 사람의 본격적인 진흙탕 싸움.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 진술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띄워주세요. 승패를 좌우할 비장의 카드. 안녕하세요. 저는 원 피고의 둘째 딸 장아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있는 장현성 씨 막내딸과 컨택해서 만나고 왔습니다. 아빠, 엄마는 두 분 다 각자의 방식대로 저희에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딸의 증언. 5년 전쯤 부모님께서 저희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로 계속 살 거지만 부부로서는 아니고 각자의 삶을 살기로 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어른의 말 하나 듣고 판결하실 건 아니죠. 아직 미성년자인데요. 하지만 진술서를 쓴 시점은 이미 성인이 된 이후입니다. 내일 막내 생일인데. 저희에게도 막내 따님의 생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생일 지난 거 확실하지? 네, 성인 되었고 저희 쪽에 유리한 진술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방.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말랬지? 각자 살자 좀. 야, 3년 만에 전화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애들 진로 문제는 좀 상의해야 될 거 아니야? 3년이든 5년이든 전화하지 말라고. 완벽한 증거들로 이번 사건도 차은경의 승. 김지상 최사라 측 변호사가 합의하자고 계속 연락이 와요. 어떻게 할까요? 이번 사건 해보고도 모르겠어. 난 그럴 생각 절대 없어. 아무것도 못 줘. 이론도 줄 수 없다는 은경. 변호사님 사건은 혼인 기간이 15년 가까이 되니까 재산 분할은 반 가까이 책정될 텐데요. 안 돼. 단호한 은경.
절대 못 줘. 사실 변호사 차은경은 외도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다 그 얘기야. 상대방을 맨몸으로 만들어달라, 빈털터리로 만들어달라.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근데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그런 복수심이 생길 것 같기는 해요. 복수? 우리는 변호사야. 하지만 지금은 그래, 맞아. 복수야. 빈털터리로 몸만 나가게 할 거야. 무조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복수심 활활 타오르는 은경에게 기름 붓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차은경에게 오피스 허스밴드가 있다는 기레기들의 기사. 미친.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악성 댓글들마저 은경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피스 허즈밴드. 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사의 주범 최사라가 더더욱 치졸한 공격에 나섭니다. 야, 아니 지금 반 소장이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아니요. 반 소장 당장 내주세요. 그래야 대중들도 한쪽만이 아니라 둘 다 잘못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알았어. 야, 바로 해드릴게. 됐어요? 차은경이한테 일 좀 배웠다고 지금 무슨 차은경이라 되는 줄 알아. 그렇게 보내진 반 소장은 변호사 한유리 손에 들어오고 때마침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건 미친. 두 사람의 불륜행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두 분? 누가 봐도 오해를 살만했지만 아니, 이건 손... 오해는 금물. 너 괜한 오해하지 마라, 한유리. 정말 아닌 거죠? 너까지 이럴래? 일단은 안심. 기사 보고 온 거예요? 무슨 기사요? 설마 뭐가 더 있나요? 서둘러 은경에게 전달하는 반 소장. 말도 안 되는 궤변에 황당함을 금치 못하는 은경. 하지만 은경을 더 황당하게 하는 건 정우진 변호사님과 두 분. 야, 한유리. 내연 관계 아니신 거 맞죠? 말 조심해. 대답할 가치도 없어. 변호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다 믿지 말라고. 알고 보니 범을 키운 격. 저쪽에서 반소장까지 냈다는 건 어떤 증거를 확보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증거가 어딨어? 사실이 아닌데. 변호사 대 의뢰인의 대결? 한유리, 한변이 내 변호사라면 저 말도 안 되는 반소장이랑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하면 밟아버릴까 하는 대응책을 가져와야지. 이게 무슨 짓이지? 하지만 유리는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최소한의 확인 의무를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러지 말고 대답해 주시죠. 단 한마디도 지지 않는 유리. 아니야. 아니라고. 그렇다면 다음 타겟은 소문의 대상 정우진. 두 분 다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려는 건가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점점 소문이... 아니, 뉴스 기사가 퍼지고 있고 이게 차 변호사님의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맞아. 한변 말이 맞아. 그래서 식사하면서 같이 대응책을 세워보자는 거야. 유리가 원하는 건 일단 두 분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어요. 정우진에게 차은경은 차 선배는 아니 그니까 변호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여자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맡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법인에서 이혼 사건은 저만큼 해본 사람 없습니다. 절 믿으셔야 합니다. 아유. 차 선배는 여성 변호사가 별로 없었을 시절 자기 힘으로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온 사람이에요. 난 그걸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고. 1,000만 원 드릴 테니 좋게 합의하시죠. 그게 누구를 위한 합의입니까? 절대 그 조건으로 합의 못합니다. 아니! 그 정도도 지 마누라 손 안 대고 산 사람 어딨다고 말끔한 나 폭행 진짜 싸가지 없이. 판사님 들으셨죠? 범죄자가 법정에서 저렇게 떠드는데 1,000만 원의 판결문도 없이 사건 끝내시면 되겠습니까? 판결로 가시죠. 변호사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았어요, 내 눈에는. 난 그런 선배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어요. 너무 존경스럽고 멋져서 항상 옆에서 응원했어요.
은경을 향한 우진의 애틋한 마음. 항상 정신없어 보이는 선배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커피를 가져다 주는 것뿐이었고. 네. 선배 커피 걷다 놔. 여기요. 스윗. 커피는 강제 브레이크 같은 거였어요. 그렇게 바쁘던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한다고 했어요. 이게 내가 3달 전에 선 봤다고 말 안 했나? 시간도 없는데 길게 연애하느니 빨리 결혼하는 게 효율적이잖아. 뭐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요? 2살 차이고 알다시피 내과 의사. 그냥 평범해. 아니 그런 거 말고 선배하고 잘 맞는 사람인지. 나한테 딱이야. 일단 요리를 해. 이혼 변호사라고 해서 사람을 잘 고르는 건 아니더라고요. 김지상은 어떻게 해서든 차은경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변도 중심 잘 잡아요. 하지만 정우진의 마음을 눈치챈 유리 급기야 폭탄 발언하는데 변호사님, 지금 이 순간부터 그 감정 절대로 들키지 마세요. 보안이 벙벙. 무슨 감정? 차 변호사님을 깊이 좋아하는 그 감정이요. 내가 지금까지 잘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까 피해자라고 하셨죠? 근데 피해자가 억울해하고 분노하기는커녕 오히려 차 변호사님만 걱정하고 계세요. 당황한 우진. 차 변호사님을 위하시는 건 잘 알았으니 변호사님에게 불리한 행동하지 않고 물러나 계실 거라고 믿을게요. 유리의 결심이 묻어난 한마디. 차 변호사님이 대리인은 무조건적으로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라고 하셨거든요. 조용히 수긍하는 우진. 한편 지상은 김 원장, 말 안 돌리고 그냥 말할게. 오늘까지만 일하고 정리해줘. 사실 지상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아이 키운다고 일을 그만두는 아빠가 세상에 어딨냐? 애는 꼭 여자가 키워야 된다는 법 없지 않습니까? 제 딸이 저를 필요로 하니까 옆에 있어줘야죠. 올인해도 부족할 중요한 시기인데 이러다 자네 의사로서 더 크게 힘들어. 의사도 일종의 기술직이야. 끊임없이 익히지 않으면 녹슨다고. 은경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지상은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 와. 집에서 이런 거 안 먹어봤죠? 아니, 꽃게찌개 자체가 문제가 아니잖아. 그걸 함께 앉아서 먹고 이야기하고 부부는 그래야 하는 건데. 차은경은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았어야 돼. 자격 미달 인간이야. 차은경에 대한 자격지심에 도리어 자격 미달을 이야기하는 지상. 이판사판이에요. 무서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힘내요. 그래. 내가 한유리 변호사 한번 만나볼게요. 이 정도면 피체 합의하는 게 낫다는 거 알아들었을 거야. 반소장까지는 했는데 합의가 될까? 원래 합의는 반소장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줬으니 내려놓을 수도 있어. 서당께 3년의 풍어를 풀어 한유리를 만나러 간 채사라. 근거도 없이 반소장에 뉴스에 막 질러놓곤 막상 감당이 안 됐죠? 근거가 없다뇨. 변호사님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원래 두 사람 회사에서 도는 소문도 있어요. 그깟 소문? 직원들이 마음대로 떠드는 이야기들이 증거가 된다고 생각한 건 아니죠? 소름 돋는 미소. 그리고 증거 있나 떠보는 거예요? 역시나 쉽게 볼 상대는 아닙니다. 저희 주장에 대한 입증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무사하지 못하다는 거 아실 텐데요. 변호사님 법 공부 좀 더 하셔야겠어요. 제가 어딜 가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는데 무슨 명예훼손이에요. 저는 법정에 서면을 제출한 것뿐이고 기자는 자기 일을 한 것뿐인데. 지가 변호사라도 된 줄 아네. 어째 밀리는 듯한 유리의 반격. 대중을 상대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대중 얘기하셔서 말씀드리면 타격은 유명인인 차 변호사님이 훨씬 크죠. 100% 맞는 말. 차 변호사님 변호사니까 합의하라고 설득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제 이래라 저래라까지?
변호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대리인이니까 허를 찌르는 한마디. 뭐가 당사자한테 이익인지. 채사라에게 한 방 먹은 뒤 각성한 유리, 은경을 찾아갑니다. 중혼적 사실혼? 네. 변호사들은 다 아는 개념이지만 대중들에게 생소한 개념이니까 바이럴이 크게 발생할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키워드엔 키워드죠. 주거니 받거니. 중혼적 사실혼. 김지상 최사라도 변호사님을 흠집 내기 위해 바이럴을 노리고 오피스 허즈밴드를 던졌으니 우리도 똑같이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단어를 던지자는 거지? 네. 그 바람이니 불륜이니 하는 그런 뻔한 단어들은 잠깐의 충격을 줄 수는 있어도 잊히기가 쉬운 반면 그 법률 용어는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까지 자극하니까요. 마음에 드는데? 이래서 구 파트너? 작전이 성공한 걸까요? 차은경? 중혼적 사실혼? 이게 뭐야? 중혼적 사실혼이면은 두 집 살림 이런 거 아닌가? 불쌍하다. 역시나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고 드디어 이혼 재판의 첫 기일. 2030의 워너비 차은경 변호사의 이혼 사건 첫 기일을 앞두고 가정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차은경 변호사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세간의 추측에 대해 차은경 변호사는 오늘 오전 모두 사실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두가 주목한 이혼 재판에 잔뜩 긴장한 유리. 마음 단단히 먹어. 은경의 조언은? 말했지? 내 이혼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하나의 쇼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 어린애 같은 표정은 이 차에 두고 내리고. 스포트라이트 속에 시작된 차은경의 이혼쇼. 억측 속에 드디어 재판 첫 기일인데요. 재판에 임하시는 소감 어떠신가요? 양쪽 다 외도다, 한쪽만 외도다 말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시원하게 밝혀주실 수 없습니까? 대리인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변호사이자 인간 차은경의 답변. 저는 전 국민 앞에서 싸우길 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개인적인 영역을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 사건이 가정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판례를 남기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말로 전국이 들썩이는데 정확한 개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한유리.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경우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실혼 관계를 의미합니다. 소위 말하는... 네, 맞습니다. 두 집 살림입니다. 화려하게 오픈한 이혼쇼. 하지만 어머니, 제이가 1교시 쉬는 시간 이후에 안 보여요. 은경이 박차고 들어간 그곳엔 지금까지 피고가 키웠으니 피고에게 지정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양육권이 메인이었네요. 김지상이 정말 제이를 데려갈 생각인 것 같아. 여기서 살자고? 우리 둘이? 나한테도 선택권이 있잖아. 제이 못 봤니, 김제이? 별 얘기 안 했어요. 제이가 아빠랑 무슨 관계냐고 하길래. 너 잘못 건드렸다, 나.